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다소 전투기 구매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많은 언론에 보도되어서 알고들 있는데요. 제 개인적 생각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한 금액은 KEFX 체계 개발 사업비의 20% 규모인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KEFX 기반으로 자국 공군이 운영할 리프X를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초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해 현재까지 체납금은 6,044억 원가량입니다. 2009년 최소 필수 전력 확보 계획을 시작하면서 완료 시점을 1차 2014년, 2차 2019년, 최종 2024년으로 정해놨는데 2차까지 진행률이 당초 목표로 했던 75.54%를 밑도는 63.19%에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FX 개발 완료 시점이 2026년 이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들 전투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KFX 사업에서 보다 큰 기술 이전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FX 사업에서 핵심 기술을 이전한다면 흑표전차의 기술을 이전받은 알타이 전차처럼 빠른 시간 내에 수출 경쟁 상대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KEFX 사업의 개발 비용을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약간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인도네시아의 형태로 볼 때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KEFX 사업을 한국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생각할 시기가 온 듯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 비용으로 납입한 금액은 계약상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확실한 선을 긋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듯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이 부족해 KEFX 사업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면서 다른 국가의 전투기를 구매하겠다는 얘기여서 인도네시아의 KEFX 공동 개발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자르 프라세티오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 19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위장비 중 F-15X, 라팔, 레이더 GCI-4, 공중조기경보 동제기, 급유기, C-130J,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15X는 미 보잉사가 개발한 F-15 계열 전투기 중 최첨단 기종입니다.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다소사가 생산합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라팔 전투기 구매설이 나돌았습니다. 사실 KEFX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전투기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는 프랑스의 다소 라팔이나 미국의 F-15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는 맞지만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기종입니다. 미국의 F-15 전투기 같은 경우는 기종 개발이 60년대 개발되어서 너무 낡은 플랫폼이고 라팔의 경우 최근 개발되기는 했으나 스텔스에 필요한 레이더 탐지 면적이나 스텔스 성능이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기체가 작은 편이라 다목적 전투기로 쓰기에는 매우 곤란한 기종입니다. 그런 면에서 F-15 전투기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인도네시아가 구입하려는 미국의 F-15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4.5세대 전투기를 벗어날 수 없으며 만약 인도네시아가 5세대 전투기를 원한다면 새롭게 개발하거나 아니면 고가에 구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5세대 전투기를 수출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 다급한 것은 인도네시아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전투기 KEFX 사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정 안되면 인도네시아와 결별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편 KF-X는 4월 중 시제 1호기가 출고됩니다. 2022년 상반기 첫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업비를 완납하면 KF-X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FA-52 공중급유 능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영국의 코밤 미션 시스템과 손잡고 FA-50 경공격기에 공중급유 기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이는 최근 코밤 미션 시스템과 FA-50 급유 솔루션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밤 미션 시스템은 전 세계 방위업체에 2,000개 이상 급유 시스템을 납품한 공중급유 솔루션 업체입니다. 코밤 미션 시스템으로부터 공대공 급유 프로브 솔루션을 제공받습니다. 프로브 방식은 악천 후 상황에서 복수의 항공기에 동시 급유할 수 있고 소형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코밤 미션 시스템은 FA-50 전투기에 공중급유 장비와 시스템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전체 서비스를 관리, 수행하는 전담팀을 지원합니다.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 시험 비행을 할 때 공중급유 능력이 있는 FA-50으로 시험 비행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조종석 뒤쪽에 있는 여유 공간에 공중급유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았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 될 듯합니다. FA-50은 카이가 고등훈련기 T-50을 다목적 전투기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2014년 필리핀 국방부와 정부 간계약 방식으로 FA-50 12대를 수출되기도 했으며 또한 지난해 11월엔 캐나다 국제시험조종학교가 FA-50로 자국 조종사의 전술, 적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카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0대 미만이 캐나다에 수출될 듯한데 국제시험비행학교 ITPS 캐나다는 그동안 사용해온 에어로 L-39 기종을 FA-50으로 교체하고 조종사의 전술, 적군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 기업의 전술 비행학교인 ITPS 캐나다는 저개발 국가나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국가들의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교로 그동안 사용하던 노후 기종을 FA-50으로 대체하기 위한 생각인 듯합니다. 조르지오 클레멘티 ITPS 사장은 카이 파-50은 훌륭한 항공기라며 항공기의 성능과 비행 품질, 임무 능력은 전술과 적국의 훈련 임무를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ITPS가 운용하는 L-39 함대를 대체하기에 FA-50이 매우 적합하다. 제조업체가 지원하고 관련 엔지니어링과 물류 지원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미루어 FA-50이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FA-50은 북미 지역인 캐나다와 미국 공군 훈련기 도입까지 렌탈 형식으로 미국 조종사 양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서 앞으로 수출이나 양선에 있어서 매우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짧은 작전 반경으로 인해서 제약이 많았던 FA-50이 공중급유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동안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도 2591km에 불과하던 항속거리 능력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X 계획으로 인해서 그동안 처져 있던 로급 전투기인 FA-50은 꾸준한 업그레이드와 성능 개량으로 영공 수호와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경전투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